개인의 지역구에 뛰고 있는 후보들의 개별 과거와 관련된 이력들, 논란들이 지금 리스크가 팡팡 터지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가족 관련된 내용들입니다. 먼저 야권 후보 보면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, 경기 화성을 후보죠. 99년생 제대를 앞둔 아들에게 30억 상당의 건물을 증여를 했는데 증여하고 그 다음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됐단 말이죠. 꼼수 증여 논란. 그리고 양문석 안산상록갑 후보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또 불법 대출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. 이 사안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저는요, 예,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 민주당 쪽에서 또 어떻게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공영훈 후보 같으면 나는 좀 그 후보 자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. 뭔가 하면 네. 성수동에 35평짜리 땅을 산 겁니다. 이게 다가구 주택을 산 건데 토지 부분은 35평이에요. 근데 이분이 한 말은 내가 부사장까지 올라갈 무렵에 그때 이제 2017년이지 않습니까? 2017년 아마 6월일 겁니다. 내가 이제 은퇴를 하면 내가 살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핑계를 댄 거예요. 근데 35평 땅에다가 자기가 노후를 살 집을 짓는다? 그럼 말이 안 됩니다. 그것도 현대자동차 부사장이라고는 아주 높은 그 연봉을 받는 분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. 그런데 땅 35평이면은 거의 집 짓기는 좁은 거죠. 굉장히. 불가능하죠. 예. 이 35평에 무슨 뭐 제대로 된 문화주택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. 그런데 그분이 그걸 지었는 거에서 한 1km 가까이 떨어지는 데는 바로 샘표 레미콘이 있어요. 네. 분진이 휘날리는 그 땅인데 먼지가 시멘트 먼지보다 엄청나게 많이 입니다. 이 레미콘 회사니까 샘표 레미콘이 얼마나 커요. 바로 성수대교를 무너뜨린 그 주범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그 땅이 누구 땅인가 하면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 있는 인천제철 소유입니다. 현대제철 소유. 예. 예, 인천제철처럼 현대제철 네네. 소유예요. 근데 현대제철 소유니까 당연히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런데 본인은 전혀 그 내막을 몰랐다 하는데 이 땅을 이렇게 거래를 하고 나서 2017년 6월에 사들이고 나서 불과 한 넉 달, 길어도 넉 달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서울시, 그리고 정부, 그 구청, 그리고 이 현대제철, 그리고 샘표레미콘 지금 다 합의를 해서 자, 이걸 다른 데로 옮겨가겠다. 그리고 여기를 서울의 숲을 완성하는 그 공원용지로 쓰겠다. 그래서 주변 땅값이 급상승을 해버린 겁니다. 본인의 해명은 그 얘기는 그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건가요? 아니죠. 네.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.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. 10몇 년, 20몇 년 전부터 그 성수동 일대, 거기를 어떻게 개발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. 네. 제가 젊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고. 변호사님 젊으셨을 때 강남도 개발될 거야 그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. 그죠? 우리 그 대학교에서 상법 가르치는 분이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너희들 지금 학비 아깝지 않아? 어차피 사법시험 1년에 60명밖에 안 뽑는데 그거 공부해봤자 공부해서 합격하느니 차라리 저쪽에 신사동이나 논현동에 가면 참여받쳐 있는데 예. 그걸 사라. 해안이 있으셨네요. 예, 평당 1,000원밖에 안 한다. 네. 그 땅 한 1,000평 사놔. 그럼 나중에 내 나이 되면 너희들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. 네.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.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다 웃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해안을 가지신 분이지. 그러네요. 부동산계에는 엄청난 해안을 가지신 분이죠. 그런데 어떻든 이 성수동에 관해서는요. 그래서 샘표 레미콘이 옮겨간다. 이것이 확정되고 나서 땅값이 3배로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. 삽시간에. 그래서 이 땅을 11억 주고 샀는데 30억에서 35억 평가를 받는단 예. 말이에요. 이러니까 또 이걸 자신의 아들이 공군에 복무하는데 그걸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. 제대 선물입니까? 뭡니까? 정리를 하니까 정리세가 나오잖아요. 증여세도 예, 내줬다는 정리세를 거예요. 낼 돈이 없으니까 또 정리세를 내주니까 정리세에 대한 정리세가 또 나온 거예요. 네. 그래서 신문 사설마다 다 들고 가 있습니다. 정리에 관한 정리세에 대한 정리세까지 내는 이런 일까지 벌인 사람이다. 그런데 문제는요. 되어 있는 게 이걸 갖고 지가 계속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.
이 내 아들에게 집 한 채는 만들어 주고 싶었다. 내 결혼 자식들에게. 준비하고 그럴 때 예. 20대 초반밖에 안 돼 벌써 결혼 준비. 그렇죠. 예. 그런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. 네. 이러니까 이런 분이 예컨대 공직에 나가면 혹시 어떻게 되겠느냐. 내가 이 사람을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번 제고를 하셔야 된다. 네. 그 뭐 이미 뭐 공천은 다 끝났고 그리고 선거는 시작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.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터졌으니까 그 지역이 또 묘하게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요. 또 예.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삼각 구도거든요. 물론 이제 공영훈 후보가 한정민 후보도 있어요. 예, 아주 국민의힘에. 크게 네. 앞장서 가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예, 예. 그 지금 이준석 후보가 아주 비슷하게 네. 그 한 절반 정도를 뒤에서 쳐져서 뛰어가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앞으로 반영이 될지 한 일주일 뒤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또 나오겠죠. 양문석 후보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. 그것도 문제죠. 예. 이 아파트를 사는데 딸이 대학생이잖아요. 네네. 그 대학생이 당시에는 이런 고가 아파트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. 이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하려면 예. 은행이 무조건 못 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딱 막아놨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새마을 금고로 쫓아간 거예요. 그것도 대구에 있는. 예, 대구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 가서 돈을 11억을 빌려가지고 딸이 빌려서 거기다 지불한 겁니다. 그 양문석이나 양문석 부인 이름으로 빌린 게 아니라 딸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물론 20대. 예, 물론 집이 담보로 들어갔고 예, 빌려가지고 그렇게 그 돈으로 이제 매입 자금을 쓰는데 이걸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코미디죠. 제가 보기로는요. 네. 뭐 금감원에서도 이걸 뭐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. 그렇죠. 글쎄요. 금감원에서도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? 왜 그런가 하면 네네. 이 기존이 법을 교묘하게 회피를 하는 게 예, 되고 예.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. 조국 혁신당의 돈 잘 버는 남편 둔 박은정 전 검사 이것도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단계 가해자 변론을 22억 수임료를 받았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사실 정관예우 논란이니까 정관예우였으면은 22억이 아니라 160억 벌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. 그거요. 그 이종근 변호사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이종근 변호사가 이제 박은정 그 검사의 그 지금 변호사죠 이제 뭐 변호사라고 해야 됩니까 후보자 네. 예 그 남편이 되는데 그래서 대검에서 부장을 했죠. 그리고 박은정은 그 법무부에 있었고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. 이 본인이 나가서 지금 만 1년이 안 돼요. 만 1년이 안 되는 동안에 재산이 40억 넘는 41억. 예, 네. 41억이 늘었단 말이에요. 그 돈을 1년 안에 벌었다 하는 건데 여기에 정관예우가 아니다. 자기는 핍박받는 변호사고 정관예우가 아니다.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? 예전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 뭐 18억인가 벌었다 그래서 사퇴했잖아요. 그때. 16억인가 뭐 예, 벌었다 예. 이래서 난리가 났었죠. 그때 그랬었죠. 열안했죠. 그런데요. 대한민국이 제가 외부에 강의를 가면 나 특히 젊은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가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. 여러분들 때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. 우리 때까지는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한번 생각해봐라. 대한민국 왜 망하느냐. 하나는 포퓰리즘으로 망한다. 포퓰리즘은 뭔가 하면 예. 후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다. 포퓰리즘으로 망한다. 또 하나는 정관예우. 이게 부패다. 네. 부패 때문에 망하는데 부패의 핵심은 딴 게 아니다. 정관예우다. 예. 정관예우가 옛날에는 법조계만 있었어요. 지금 법조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모든 부처에 정관예우가 있어요. 그래서 가령 법무법인 같으면 다 이게 유능한 그 변호사들이 그 모여들고 스카우스라고 부릅니다. 네. 그런데 무슨 법무법인은 말이죠. 전직 총리, 전직 장관, 전직 그 뭐 공정위원장 그리고 전직 뭐 금융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왜 법무법인에 가 있어요?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법무법인에 가 있다는 말은 당신들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월급 10억, 20억 줄 테니까 백그라운드가 월급이 아니라 되죠. 연봉을 줄 테니까 예. 로비를 해달라 네. 이 얘기예요. 그 로비가 뭡니까? 말이 로비지 바로 부정부패입니다.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요. 정말 앞으로 한 발 더 나가려면 나는 이 정관예우만은 철저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네. 나는 이종근 변호사가 본인이 뭐 능력으로 그렇게 40억 넘는 돈을 벌었다 이러면 나 할 말은 없어요. 그런데 이번에 나는 다단계 전문 변호사다 이래가지고 그 22억을 받았는데 그 돈을 이번에 이제 그럼 돌려주겠다. 네. 참 본인이 속은 아프겠죠. 그 아내가 지금 조국 혁신당의 그 일본이니까요. 비례대표 후보가 돼 예. 있으니까
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것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문제로 낙마를 하면 안 되니까 네. 그래서 20억을 돌려주겠다. 한데 그러면 그 배지는 도대체 얼마짜리 배지입니까? 그럼 내가 가만 보면 참 그 이종건 변호사께서도 예. 생각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. 물론 네네. 누구나 변호사를 하면 성공하고 싶고 그 성공의 지표는 예.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뭐 이런 네. 걸 겁니다. 네. 뭐 그분들에게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나는 특히 그 대검이나 뭐 아니면 대법원에서 대법관으로 있었던 분들 나오면 돈들을 그렇게 밝히는데 제발 이게 후학들 지금 한참 이게 판검사로 열심히 봉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. 지금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미래의 법조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용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네. 제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예.